그러면은 나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3일 전에 먹은 거야.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한 10일은 버텨야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하고 싶은 군것질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죠. 안녕하세요. 상냥한TV 심리학 채널 박량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 다이어트 마인드랑 유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식단과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1편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식단과 식습관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 운동 채널이 아니라 심리학 채널이니까 심리적인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보상 심리를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보상 심리가 뭐냐면, 내가 적게 먹었으니까, 내가 유산소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거 정도는 먹어도 돼, 이런 거거든요. 이런 논리를 우리는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고생에 대한 보상을 뭐 음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취감으로 대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다이어트가 그냥 고생 정도면 괜찮은데, 진짜 막 말도 못하는 개고생이면은 보상 심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이. 그래서 조급한 다이어트보다는 길게 가는 다이어트가 좀 더 성공적이고 요요도 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일단 새끼 식사는 확실하게 하세요. 사실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너무 배고프면 내가 져요. 내가 만약에 원래 새끼 먹는데 2끼만 먹고 이러면은 보상 심리가 좀 생기기 굉장히 쉬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끼를 먹다가 내가 갑자기 2끼를 먹었어. 너무 배고프지? 그러면은 막 밥을 안 먹었으니까 베스킨라빈스 조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고 베스킨라빈스를 먹으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식사는 하루에 3끼를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뭐 아침하고 저녁만 먹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2끼가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3끼 먹는 거는 약간 뭐 이상한 거고, 한 끼 먹으면 그제서야 내가 좀 덜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좀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새끼 문화가 굉장히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끼를 먹다 갑자기 2끼를 먹어버리면은 이 보상심리가 굉장히 커져버릴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나 이제 항상 난 2끼만 먹고 살아, 이러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갑자기 3끼 먹던 걸 2끼를 먹어버리겠다, 이러면은 보상심리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밥 공기의 고정값을 줄이세요.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이 디폴트 값에 대해서는 저번에 새해 결심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밥 공기를 줄인다던가 내가 정량으로 생각하는 밥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갑자기 밥 양을 확 줄여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공기를 먹던 거를 갑자기 밥만 먹기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또 보상심리가 생겨요. 내가 밥밖에 안 먹었으니까 나 좀 다른 것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큼의 밥을 항상 먹었다면 90으로 줄였다가 90이 적응이 되면 그냥 80으로 해봐야지, 80으로 했다, 이게 쭉쭉쭉 줄여나가야지, 갑자기 한 번 팍 줄이면 보상심리가 또 생겨서 베스킨라빈스를 찾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이건 좀 중요한 건데, 기록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세요. 제가 이건 새해 결심편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저는 제가 운동한 양, 뭐 웨이트, 어떤 부위를 했는지 이런 거나 유산소를 몇 분 동안 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식단도 기록을 해놔요. 근데 식단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해놔요. 여러분 뭐 PT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트레이너 분들은 식단도 관리를 해주세요. 뭐 하루에 이만큼 먹고 뭐 이걸 먹고 이래라. 근데 저는 뭐 PT를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식단을 한번 기록해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간소화 시킨다고 간소화 시킨 게, 엑셀에 1에서 10 정도의 그 점수를, 척도를 두고 나한테 스스로 점수를 부여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끝날 때 내가 먹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나 뭐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을 한 끼 먹었어. 그러면 막 7점. 근데 뭐 내가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에 뭐 치킨 먹었어. 그러면 4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점수를 보면서 좀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귀찮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밤에 점수를 줄 때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먹었는데 나 몇 점을 줘야 되나? 이래서 이것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중하루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좀 클린하게 먹었다, 클린하게 먹고 그냥 하루 3끼 잘 먹었다, 간식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러면 상. 근데 내가 뭐 오늘
뭐 점심을 과하게 먹었다, 점심에 뭐 튀김을 먹었다, 점심에 라면을 먹었다, 뭐 이러면은 중. 그리고 그 옆에 사유를 써놔요. 내가 왜 중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면 점심 라면, 뭐 아침 튀김,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리고 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끝난 거, 말도 못하게 먹은 거, 뭐 이런 날은 하를 받습니다. 이 식단 기록을 해놓는 습관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자아 성찰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한 자아 성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내가 3일 전에 먹었어.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한 일주일 된 거 같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되게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럼 내가 언제 먹었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3일 전에 먹은 거야.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한 10일은 버텨야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하고 싶은 군것질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오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한 10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점수가 마저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가 3개고 뭐 중이 5개고 상이 2개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내 목표는 상을 한 80%까지 채워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번 달 나머지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겠다. 상을 좀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성취감을 좀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성취감이라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기록을 해 나가면은.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게 다이어트에 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식을 바꾸세요. 이 내가 간식을 먹는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면은 이 간식 종류를 한번 바꿔보세요. 좀 맛이 없지만 곤약이라던가 뭐 오트밀이라던가 이런 걸로 바꿔보시면은 좀 허기도 채우고 쌀로별 먹는 거 대신에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짓을 했다, 이런 성취감을 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간식을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이거 대신 아메리카노로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성취감을 또 나름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식에 대한 습관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다이어트 초창기에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마시고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이어트 초창기는 진짜 조금 빡세게 해야 될 때거든요. 왜냐면 초심이라서 엄청나게 열정이 많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때는 마인드가 내가 이걸 먹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나 살려고 먹지 뭐, 그 정도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초창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버티기 힘들 때 그때 한번 치팅데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날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그 생존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말을 계속 되뇌이세요. 목표로 하는 몸무게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말을 되뇌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목표를 몸무게로 세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를 막 10kg 감량, 20kg 감량 이런 식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10kg, 20kg를 감량하고 나면 다시 요요가 와요. 내가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몸무게로 하기보다는 다른 좀 감정적인 걸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 내가 받고 싶은 칭찬, 이런 거를 목표로 세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유튜브인데 제가 이제 한번 살을 쭉 뺐잖아요. 그럼 다시 좀 띵띵한 얼굴로 여러분을 뵙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에 좋은 목표로 잡으세요. 수치적인 목표 말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다이어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사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운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옆에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좀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하자고 좀 꼬셔보세요. 뭐 직장 상사나 좀 친한 친구나. 저는 좀 운이 좋게 김상 씨랑 다이어트를 같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막 김상 씨가 뭐 너 사람 아니야 지금 그거 먹으면은 뭐,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 그거 하나 먹으면 다 날아간다? 이런 거 리마인드를 본인이 혼자 되뇌이는 것도 좋지만 남이 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귀에 쏙 들어와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막 나 다이어트 하느라 힘들다 그러면 이쪽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맞서 싸우는 걸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맞서 싸우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